계속해서 업종별 이슈와 유망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호철 하이투자증권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바이오주 다음 달에 이 큰 이슈가 있죠. 바로 아스코가 열립니다. 좀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네, 사실 지난 4월 중순에도 AACR이라고 해서 미국 암 연구학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당시에 발표되지 않았던 데이터를 이번 아스코에서 공개하는 그런 기업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제가 작성한 표를 보시면은 네, 유한양행과 이제 오스코텍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제 폐암 신약 레저티닙, 그리고 레오켄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헐투 타겟의 ADC 항암제 LCB14 두 신약이 일상 중간 결과를 새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신약 모두 이미 지난 다른 임상 학회에서도 초기 일상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이번 결과도 좋은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 바이오주 관련해서는 이런 암 학회가 큰 이슈로 작용하는 만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 중국 관련해서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고 있다는 뉴스가 간간히 들려오고 있어요. 6월 말 절정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국내 관련주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 한미약품의 중국 자회사인 북경한미가 오랫동안 기침 가래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코로나 관련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경한미의 주력 제품이 이탄징이라는 어린이용 기침 가래 시럽제인데 이 제품이 올해로 출시 20년 차를 맞이한 스테디셀러이고 또 작년에 매출 1,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액상 기화제 형태의 또 기침 가래 신제품인 이안핑이라는 제품도 작년에 연매출 150억 원을 달성하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이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코로나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미약품의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처음에 나타났었을 때는 이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오르거나 이제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하게 좀 주요 그런 이벤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테마적인 성격으로 봐야 될까요? 코로나 관련주 관련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사실 계속 지속된다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 외에도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그리고 또 내수 시장에서도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는 모멘텀이 이제 충분히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게 과연 이 제약바이오주 언제 좀 반등하냐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후에 주도주 이야기를 할 때 이 제약바이오주도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제약바이오주가 꿈틀거리지는 않더라고요. 이 하반기엔 제약바이오주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종결될 거라는 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바이오텍 좀 주가 흐름도 좀 개선될 거라고 조금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주가가 금리랑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약이고 이 신약의 가치가 사실 금리와 반대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뒤에 120억 원을 벌어들이는 신약의 현재 가치를 환산해 보면 금리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금리가 이제 10%일 때에는 현재 돈으로 110억 원까지 지불을 해야 이제 1년 이자 11억 원을 더해서 121억 원으로 이 약을 살 수가 있는데 금리가 20%로 오르면 100억 원만 현재에 있어도 이자가 20억 원이나 나오기 때문에 이 약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은 똑같은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현재 가치가 1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고금리 영향 속에서 신약 가치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는데 앞으로 금리 인상이 종결되면 이런 신약 가치가 회복되면서 제약바이오 주가 흐름도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연내 이제 금리 인상 종료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신약 가치가 회복된다면 제약 바이오주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벤트 이야기를 할 때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스코라든지 큰 암학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이슈로 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보통 선반영하면서 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하반기에 남아있는 이벤트라든지 그런 모멘텀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새롭게 열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전망입니다. 네,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이 휴미라라고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데 이 제품이 미국 시장만 24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휴미라의 미국 특허가 올해 만료되면서 시밀러가 출시될 예정이고 삼바와 셀트리온도 올해 7월 1일자로 휴미라 시밀러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도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암학회 같은 거는 예정돼 있는 게 없나요? 그런 큰 이슈 같은 거는? 네. 하반기에도 에스모라고 유럽 암 학회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CTAD라는 학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학회들이나 이런 이벤트 있을 때마다 조금씩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 그래도 연구원님이 꼽으신 그래도 탑픽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당장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할 걸로 기대되는 한미약품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은 내수와 수출에서 모두 성장 모멘텀이 뚜렷한 회사인데요. 수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 기침가래약 외에도 이제 미국에서도 국내 최초의 바이오 신약인 롤론티스가 출시 3개월 만에 이제 $1,000만 매출을 달성하면서 시장을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수 시장에서도 이제 주력 제품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만성질환 치료제들이다 보니까 매출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장점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이 평택 바이오 공장의 위탁 생산 또 수주 가능성입니다. 현재 GLP-1 비만 주사의 영향으로 미생물을 이용해 만드는 이 1세대 바이오 의약품이 글로벌 쇼티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약품의 이 평택 바이오 공장은 이 1세대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 기반의 생산 설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이 위탁 생산 수주 가능성은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주를 확보할 경우에는 또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한미약품의 수익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이 전통 이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 하나를 꼽으셨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모든 산업군에서 이제 AI라든지 좀 이런 게 또 접목해서 같이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의료 관련해서도 이제 AI 관련된 접목된 게 나오고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그 가운데 좀 유망하게 보시는 곳도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를 이용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또 어떠한 치료제가 가장 효과적일지 또 그런 부분을 탐색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항암제의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표적 항암제나 아니면은 그런 면역 항암제를 쓸 때 이 암 환자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어떤 돌연변이가 빈번한지를 확인을 해서 더 잘 들을 수 있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진단의 과정에서 지금 AI를 기반으로 진단하는 기술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이제 루닛이라는 회사가 또 이번 아스코에서도 10편 이상의 포스터를 게재하면서 상당히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특히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 부분에서도 한번 AI의 접목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그럼 제약 바이오주 조금 언제쯤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좀 투자 시기를 좀 매수 시기를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시가총액이 큰 이제 주요 회사들이 7월 1일부터 바로 긍정적인 뭔가 이벤트가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 여름부터는 담아 두시는 게 뭔가 주가가 더 오르기 전에 수익성을 미리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철 하이투자증권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